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주변에 수급자 가족이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해 대규모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소폭 조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누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누구는 지금 받던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 변화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그냥 손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에도 허점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꼭 받아야 할 분들이 탈락하거나 반대로 기준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개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내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사회복지제도와 노인복지 분야를 25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행정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제도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번 개편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정을 거쳐왔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달라졌는데 제도는 예전 그대로라는 문제가 쌓여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쉽게 말해서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가족이 먼저 부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자식이 먼 타지에서 살고 자식 본인도 빠듯하게 사는 상황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부양자가 있다고 분류돼 수급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산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작은 시골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재산이 많다고 분류돼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이 제도의 빈틈 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쌓이면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받고 싶은데 탈락하셨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최순덕님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 채 10년 넘게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을 신청할 때마다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기준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분은 매번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탈락과 신청을 반복하는 동안 그분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거주하시는 집도 점점 낡아갔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도 안타까워했지만 기준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 곳곳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이번 개편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도의 벽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이번에는 진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고 이번 개편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즉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더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이 우선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 현실화입니다.
오래된 기준 때문에 작은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신청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던 낡은 주택을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준이 조정되면 그런 분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 범위 확대입니다.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68세 이봉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으로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셨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을 했을 때 재산조사에서 걸렸는데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시골 단독주택이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세도 낮고 팔 수 있는 집도 아니었지만 행정 기준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으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채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아껴 드시면서 버티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했지만 기준을 바꿀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재산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이분은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었고 결국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셨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실 수 있게 됐고 약도 제때 드시게 되면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삶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야 사람을 살립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금보다 혜택이 줄거나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가 강화하는 방향 중 하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기존에는 행정 데이터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국세청 자료 등을 훨씬 정밀하게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숨어있던 금융자산이나 실제 소득이 드러나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융재산입니다. 통장에 넣어두신 돈, 예금, 적금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전에는 파악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이제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자녀에게 명의를 옮겨두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분산시키면 나중에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신데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적발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청북도에 사시는 75세 오정남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기초수급을 받아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아껴 쓰고 모아두신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여 있었는데 본인은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수급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으니 모아둔 돈이 생계에 쓸 자금이라고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기 재조사 때 금융자산이 기준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서 수급이 정지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비와 의료급여가 끊기자 이분은 당황하셨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상황을 설명 듣고 나서야 금융재산도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다행히 이의 신청과 소명 과정을 거쳐 일부 급여는 회복됐지만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모르면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신다면 내 재산과 소득에 신고하지 않은 항목은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편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흐름을 알고 준비해야 각 단계마다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재산 산정 기준 조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2단계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나 장애인 가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청해 볼 기회가 생깁니다. 2단계에서는 소득 파악 체계가 정밀해집니다. 금융 자산과 실제 소득 조사가 강화되는 시기가 바로 2단계입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미리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재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제도 전반의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수급자로 편입된 분들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그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년의 흐름이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9세 황인술님은 기초수급 탈락 이력이 2번 있는 분입니다. 처음 탈락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고 두 번째 신청 때는 재산 기준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포기하고 계셨는데 지역복지관에서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셨습니다.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다시 꼼꼼히 준비하셨고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기준에 맞춰 신청을 다시 넣었습니다.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게 되신 그분은 오랜 시간 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2번이나 탈락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는 바뀝니다. 그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번 개편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든 불리하게 작용하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잘못 대처하면 지금 받는 것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 수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기준이 다르고 개편에 따른 영향도 항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의무를 꼭 지키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셨거나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거나 통장 잔고가 늘었거나 하는 모든 변동이 해당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요청이나 수급 중단이라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탈락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달라졌으니 다시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여쭤보시거나 읍면동 복지팀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지역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변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모르면 권리를 잃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연락이 드문드문 닿는 친척. 어르신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71세 노점래님은 딸의 권유로 다시 기초수급 신청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한 번 탈락 이후 오랫동안 엄두를 못 내셨는데 딸이 개편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번엔 다를 수 있다며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 꼼꼼히 상담한 결과 이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 신청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들, 즉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항목도 함께 안내받으셨습니다. 몇 주 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이 결정됐고 이분은 딸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던 분이 이제는 조금은 가볍게 사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아는 것 하나가 어머니의 삶을 바꿨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그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제도가 조금은 가까워지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국가가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그 문이 이제 조금씩 더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내 신고 의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개편을 계기로 다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